경록 강좌. 그냥 뉴스를 듣듯 반복해서 듣기만 하십시오. 어느새 시험 준비가 완성될 것입니다. 경록 강좌. 그냥 뉴스를 듣듯 반복해서 듣기만 하십시오. 시험장에서 확실한 효과. 합격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학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의 특성 부분이 이게 간혹가다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분들은 좀 혼동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특성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토지에 대비한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거의 시험 문제다 10년 이상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이 자연적 특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토지가 가진 특별한 성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꾸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특성이란 말 자체를 그냥 단어로 암기를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토지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동산,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상품에 대비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라든가 책이라든가 필기구라든가 그다음에 가구라든가 이런 것과 대비했을 때 토지가 가진 특별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토지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토지 특성이란 말이 뭔 줄 여러분이 생각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토지 특성 보고 골치 아플 필요 없습니다. 이런 토지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떤 자연물로서의 토지 특성을 해서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토지가 가진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을 보고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토지를 볼 때 뭐와 관련해서 인간의 활동과 관련해서 토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면 사람과 관련해서 볼 때 인문적 측면에서도 어떤 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 어떤 물리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근데 이 자연물인 토지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정적 특성 또는 불변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사람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 관련돼서는 가변적 특성이다라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자연적인 어떤 토지의 물리적 특성은 일반적인 동산과 대비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부증성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상 이 특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그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개별성의 특성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왔듯이 인접성이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따지면 면적이 크다. 다 내성이다. 쓰잘데기 없이 많은 특성도 있는데 보통 부동산학자들은 이 네 가지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의 특성에 대해서 보통 많이 따집니다. 근데 이런 토지의 특성과 관련해서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어려운 게 이 특성의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건 쉬운데 자, 이런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되는 현상들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첫 번째 이 파생되는 현상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배운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교과서 맨 끝에가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만 알아듣는 소리들이 파생 특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뭐만 공부한다? 개념만 먼저 공부하십시오. 개념만 공부해서 이 특성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럼 교과서에 한번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볼 때 뭐를 이해한다? 파생 특성, 파생 현상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두 번째 돌아가면 파생 현상을 보면서 대충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볼 때,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한참 볼 때가 시험 얼마 안 놔두고 모의고사 한참 보거든요. 그럴 땐 부동산의 특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데, 이 부동성의 파생현상 또는 영속성의 파생현상, 부정성의 파생현상, 이런 것들은 뭐를 따지냐면 파생되는 것을 따지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파생현상들은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현상들만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가령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장에서 그 부동산에서 추상적인 시장이 형성돼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자, 그런데 개별성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또 한 바퀴 더 돌면 똑같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많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정보가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부동성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다고, 여기선 개별성에선 똑같은 게 없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중요하다. 한 단계 더 거치거든요. 즉 직접적인